트럼프 대통령의 철강 관세 2배 인상 소식에 클리블랜드 클리프와 같은 미국 철강주가 시간외에서 올랐습니다. JP모건의 다이먼 CEO가 미국 채권 시장 균열을 예고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팔란티어의 미 정부 주문이 더 늘었다고 보도하자 팔란티어가 8% 가까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입니다. 6월이 시작됐습니다. 5월의 마지막 거래일 뉴욕 증시 흐름 정리하면서 이번 한 주 준비해보시죠. 현지 시간 5월 30일 뉴욕 증시는 보합권에서 혼조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울다 웃는 하루였는데요. 장중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무역 합의를 위반했다 주장하자 갈등 확대 우려감 속 낙폭이 확대되기도 했으나 이후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대화 가능성을 시사하자 낙폭이 재차 축소됐습니다. 한편 물가 둔화세가 확인된 점은 긍정적인데요. 4월 PCE 지수 전년 대비 2.1% 오르며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금리 선물 시장에 반영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94%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아울러 소비자들의 1년 후 물가 전망을 반영하는 1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7.3%에서 6.6%로 하향 조정됐는데요. 국채금리 하락, 달러 약세가 동반되며 주식시장도 장 초반 견조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5월 한 달간 시장은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지수 각각 6.2%, 9.6% 올랐는데요. 이처럼 보통 증시가 부진한 5월의 급등은 향후 강세장의 예고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1985년 이래 올해처럼 5월에 지수가 5% 이상 급등한 경우는 단 6차례. 이후 1년 동안 S&P 500 지수는 100%의 확률로 올랐으며 상승폭은 평균 19.9%에 달합니다. 트럼프의 영향력은 이날 정규 거래가 종료된 후에도 이어졌습니다.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되는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하겠다 예고한 건데요. 시행일자는 6월 4일, 당장 이번 주부터입니다. 최근 법원이 보편 관세에 제동을 걸자 품목 관세로 관세 무기화를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관측되는데요. 미국 철강사들의 주가는 움직였죠. 클리블랜드 클립스가 시간의 거래에서 33%대, 뉴코가 13%대 폭등했습니다. 다만 미국으로 상당량의 철강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에는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됩니다. 정규장에서 하락을 주도했던 종목은 엔비디아 등 반도체주들인데요. 트럼프의 중국 측 무역 합의 위반 언급이 나온 이후 엔비디아의 주가는 한때 5% 넘게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대중 수출이 막히며 수십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한 가운데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경우 앞으로도 추가 규제로 인해 중국 시장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SMC와 AMD, 퀄컴 등도 2% 안팎으로 하락했습니다. 한편 현지 시간 1일인 오늘 블룸버그에 따르면 젠슨 왕 CEO는 로보택시 시장에 수조 달러 기회가 잠재돼 있다며 엔비디아의 로보택시 부문 매출이 곧 게임 부문을 넘어설 거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테슬라는 머스크가 도지를 공식 사임하며 상승 출발했으나 미중 갈등 우려감과 더불어 머스크의 상습적인 마약 복용 이슈가 부각되며 결국 3%대 내렸습니다. 반면 하원을 통과한 감세안에서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될 경우 내연기관 차량 구매가 증가할 거란 분석과 함께 GM과 포드 등의 주가는 올랐습니다. 중국 내 해외 브랜드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년 대비 350만 대 급증한 가운데 지난달에는 9% 급감했던 아이폰 출하량도 0.6% 증가로 전환됐습니다. 애플의 주가는 장중 상승 전환하며 200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팔란티어는 미국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매출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는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7.7% 급등하며 시가총액이 3,100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이는 삼성전자의 2,700억 달러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일라이릴리는 통증 치료제 파이프라인 확장을 위해 사이트원 테라퓨틱스를 인수한다고 발표한 뒤 2.1% 올랐습니다. 한 주간의 주요 일정입니다. 이번 주는 고용 데이터가 쏟아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드라이브로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졌던 터라 기업들의 고용 규모가 어느 정도 감소하는지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금요일 발표될 5월 고용 보고서를 통해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와 실업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화요일 졸츠 구인이직 보고서, 수요일 ADP 민간 고용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주목할 만한 실적으로는 3일 휴렛패커드 엔터프라이즈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5일 브로드컴과 룰루레몬이 예정돼 있습니다. 주요 헤드라인도 살펴보시죠. 결국 착한 사람이 되는 것도 별 의미가 없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 계정에 중국이 미국과 합의한 제네바 협정을 위반했다며 남긴 말입니다. 이어서 베센트 재무장관, 그리어 무역대표 등이 중국의 협정 위반을 재차 언급했죠. 화해 무드가 깃드는 듯했던 미중 간 갈등이 불거진 중심에는 히토류가 있습니다. 5월 제네바 협상에서 미국은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재개할 시 90일 동안 대중 관세를 중단하기로 했는데 중국이 히토류 수출 허가 절차를 고의적으로 지연시켜 합의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중국이 은근슬쩍 히토류 카드를 다시 꺼내든 배경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5월 12일 미 상무부가 화웨이의 AI 칩 어센드의 글로벌 사용 금지 권고를 꼽는데요. 중국이 이를 미국의 새로운 공격으로 간주했다는 겁니다. 히토류는 전기차, 반도체 등 미국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국 자동차 업계에선 히토류 수출 금지가 공장 가동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백악관 고문직 마지막 날 기자회견에서 테슬라를 포함한 모든 자동차 제조업체가 차량과 부품을 전량 미국에서 생산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테슬라는 미국에서 전기차를 조립하지만 일부 핵심 부품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미 25% 수입 관세 정책 때문에 한숨이 깊은 자동차 업계는 공급망 붕괴, 비용 상승 우려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목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금요일장 마감 후 미국 철강 산업 보호, 외국 불공정 경쟁 차단 명목으로 25%의 철강 관세를 50%까지 2배로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효 시점은 6월 4일로 코앞이죠. 이에 클리블랜드 클리프, 누코어 등 철강업체들의 시간외 강세가 두드러졌지만 미국 철강업체들의 단기 수혜 전망에도 자동차, 건설 등 산업군의 경우 원가 상승 부담을 추가로 짊어지게 됐습니다. 추가로 끝나지 않은 관세 불확실성이 향후 다른 전략적 핵심 산업, 예를 들면 반도체, 제약, 태양광 패널, 전기차 부품 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이 확산 중입니다. 관세 불확실성 재점화, 외면받는 미 국채 시장, 상존하는 디폴트 위기까지 백악관은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러트닉 상무장관은 관세 관련 법원 판결과 관련해 관세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노동자를 지키기 위한 능력을 쓸 것이라며 강력한 입장을 유지했지만 헤셋 고문, 베센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르면 이번 주 대화할 것이라 전했고 디폴트 위기와 관련해서는 보충적 레버리지 비율, SLR 규제 완화를 꾀하고 있는 베센트 장관이 디폴트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 은행 규제 완화가 임박했다며 해당 조치가 대출 확대, 국채시장 유동성 공급으로 이어질 거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관세 불확실성의 그림자에도 대형주들의 상승 추세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블룸버그 통신 집계에 따르면 S&P 500 지수가 4월 저점 대비 19% 상승한 랠리의 거의 절반가량이 빅테크 종목들에 의한 것으로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순의 상승 기여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M7 종목 외에 브로드컴, 넷플릭스, JP모건도 상승 기여도가 높은 종목들이었죠. 이들 기업들 관련 소식들도 정리해보겠습니다. 지속적인 실적 호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도 성장세를 이어가는 넷플릭스는 앱 내에 네이버 웹툰 서비스 탑재 등을 논의하고 있다는 한 매체의 보도가 나왔는데요. 네이버 최수연 대표가 현지 시간 5일 넷플릭스 경영진을 만나는데 이미 중증 외상센터, 지금 우리 학교는 등 인기작들이 넷플릭스에서 제작된 만큼 이 자리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될 걸로 보인다고 전해졌습니다. 금요일장 엔비디아를 필두로 반도체 종목군이 대부분 최근 상승을 일부 반납했지만 아마존 웹서비스 CEO 맷 가먼이 아마존이 글로벌 데이터 센터 확장을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추진 중이며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 접근 확대를 모색 중이라는 소식도 주목해 볼 만합니다. AWS는 올 들어 멕시코의 데이터 센터 클러스터를 오픈했고 칠레, 뉴질랜드, 사우디아라비아,
대만 등지에도 신규 건설을 진행 중인데 글로벌 AI 인프라 수요가 여전히 탄탄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또한 오픈 AI가 마이크로소프트 외에도 AWS 등 다른 파트너십을 허가받기도 했고요. 최근 저점에서 S&P 500 반등세에 4.4%가량의 기여도를 보이는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 CEO의 백악관 고문 사임과 함께 상승 기세를 타고 있는데 우선 자율주행차 법제화 촉구를 위한 로비 강화에 나서고 있다고 하니 6월 12일 로보택시 2026년 로드맵의 사이버캡 내러티브를 주목해 보시죠. 오펙 플러스가 7월부터 일 41만 배럴가량을 증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JP모건에서는 유가가 $50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가 연준 유동성 공급과 미 정부 양적 완화가 채권 시장 균열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달러 강세와 관세 불확실성에 금 선물이 1%가량 내림세를 보이며 3,284.60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였습니다.